자, CAD를 실행하셨으면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여기 좌측 상단, 바로 이 부분이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제가 조금 확대했죠. 자, 보시면 바로 여기는 요 아이콘, 요 아이콘이요. 얘가 뉴 아이콘입니다. 종이 그림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죠? 좌측 상단에. 네, 얘가 뉴 아이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여기 A자라고 써 있잖아요. 얘를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뉴 버튼이 있어서 어느 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뉴 버튼을 쓰셔도 좋고 그 종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좋고 뉴의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을 동시에 누르는 겁니다. 컨트롤 N 단축키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시면 이렇게 Select Template이라고 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Select Template. 템플릿이 예제란 뜻이에요. 예제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죠.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제 파일 2개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acad.dwt, acad.iso.dwt. 저 dwt가 확장자예요. 드로잉 템플릿, 예제 파일이란 뜻입니다. 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dwt가 없으면 그건 확장자 감추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장자 보이기를 해놓으면 다시 보일 겁니다.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확률은 50%입니다. 누굴 쓸까요? 1번 ACAD, 2번 ACAD ISO. 2번, 1번? 네. 2번 쓰시면 됩니다. ACAD ISO.dwt를 쓰시면 돼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는 이제 설계를 할 거란 말이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민하게 굴어야 되는 게 단위입니다. 단위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돼요. 자, KS, 즉 한국공업규격에서는 설계의 기본 단위를 밀리미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터법이죠.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나가죠. 설계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센티미터도 아니고 미터도 아니고 밀리미터입니다. 네, 이 ACAD ISO.dwt가 설계의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얘는 미터법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얘는요, 인치법입니다. 그럼 인치법을 쓰는 나라도 있나요? 있죠. 미국이 인치를 써요. 미국, 영국 이런 나라, 유럽 국가들 있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인치법을 씁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이거예요. ISO. ACAD ISO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ISO는 무슨 뜻일까요? ACAD는 오토캐드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토캐드에 ISO가 붙었네요. ACAD ISO. 자,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 국제 공업 표준 기구를 ISO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 공업 규격을 KS라고 하고요. 일본 공업 규격을 GIS라고 하고요. 독일 공업 규격은 DIN이라고 하고요. 미국 공업 규격은 ANSI하고 2개예요. 아즈메 이렇게 2개입니다. 미국 공업 규격은 아즈메를 쓰는 데가 있고 안시를 쓰는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 나라 공업 규격이 있습니다. ISO는 국제 공업 표준 기구를 ISO라고 해요. 그러니까 ISO가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인 거죠. 그냥 여담 삼아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ISO가 생겨난 이유,
혹시 아시나요? 왜 ISO가 생겨났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890년대에 발명이 돼서 1900년도에 비로소 쓰기 시작했고요. 1차 세계대전 때 큰 활약을 보인 발명품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비행기요. 비행기. 그러니까 비행기가 1890년도 정도에 개발됐죠. 발명됐죠. 그리고 쭉 개량을 하다가 1차 세계대전 때 정찰기로서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을 미국이 본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우리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만들려고 보니까 비행기를 만드는 선진국이 비행기에 관련된 부품이 전부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주장한 거예요. 야, 이러지 말고 우리 똑같은 규격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ISO입니다. 밀리미터를 근간으로 하고 한 공업 규격이 바로 ISO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가 엄청난 활약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한국이 독립을 하죠. 메가더 장군이 그러니까 일본한테 들이민 게 ISO예요. 너네 ISO 써. 근데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잖아요. 초대 대통령이 인재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인재가 모자르니까 이제 그 인재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 지스를 갖다 씁시다. 그게 KS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KS가 지스에서 독립하는 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거야 그랬는데 한 10%도 아직 독립 못했어요. 공업 규격을 뜯어 고치는 건 쉽지 않아요. 일단 ISO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신문 보다 보면 ISO 9001 획득 그리고 이제 막 그 전단지에 막 이렇게 써 있는 것들 보셨을 거예요. 뭐 침대 같은 거. 침대 회사 같은 경우 ISO 9001 획득. 그게 뭐냐면은 생산 라인이 국제 공업 표준에 적합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9001번이 생산 라인에 관련된 규격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 혹시 여기 아시나요? 그죠? 모르면 간첩이죠. 나사. 미항공 우주국이죠. 여기 맨날 우주선 쏘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하나 쐈고. 그 우주선을 쏘게 되면 우주선이 성공하면 좋은데 실패할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쐈는데 실패했네? 야 다시 하자 일까요? 아니면 실패했네? 저거 왜 실패했지? 저 검토하자. 어느 쪽일까요? 검토하자겠죠. 그죠? 나사도 당연히 검토했겠죠. 근데 초창기에 되게 재밌는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우주선이 비쌌는데 엄청 비싸잖아요. 올라가다 폭발해버렸거든요. 야, 저거 왜 폭발했는데 나사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가 두 부류가 있었답니다. 인치를 근간으로 한 엔지니어가 있고 밀리미터를 근간으로 한 엔지니어가 있고 두 부류가 있었답니다. 그죠? 네, 유럽 쪽은 인치, 그다음 우리나라 쪽을 비롯해 밀리미터. 그래서 나사 수뇌부들이 모여서 통일을 하자. 그래서 뭐 고민을 하다가 통일을 했답니다. 어떤 걸로 통일했냐면 나사는 ISO를 근간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나사에서 만드는 비행기는 ISO에 근거해서 우주선을 만든다고 합니다. 밀리미터를 근간으로 해서 우주선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띄워봅시다. acad iso.dwt를 선택하시고 오픈. 자, 다 떴나요? 자, 인터페이스를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과 같은 인터페이스는 오토캐드 2009 버전 이후에 생긴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이전 버전에서는
인터페이스가 이거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툴 메뉴와 풀다운 메뉴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물론 지금 얘도 숨겨져 있습니다. 툴 메뉴 끄집어낼 수 있고 풀다운 메뉴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근데 2009 버전에서부터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싹 바뀌었습니다. 먼저 여기 새까만 부분 있죠. 여긴 작업 영역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면은 요만한 종이잖아요. 네, 캐드는 리밋이 없습니다. 크기 제한이 없어요. 지구를 그리고 달도 그릴 수 있어요. 리밋이 없습니다. 그냥 이 새까만 영역, 작업 영역, 도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도면에다가 그리세요. 도면 하나 꺼내세요 라고 얘기하면 뉴 버튼 눌러서 도면을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요만한 네모난 창이 있죠. 여러분들은 하단에 있죠. 화면 하단에 있죠. 그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 움직일 수 있어요. 드래그하면 얼마든지 움직여낼 수 있습니다. 저는 위로 띄워놓은 거예요. 하단에 있으면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잘 안 보이세요. 제일 편한 건 화면 하단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저는 보여주기 위해서 상단으로 올린 것 뿐입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커맨드 라인. 커맨드가 명령이란 뜻이에요. 라인은 선이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명령줄 이렇게 부릅니다. 명령창 혹은 명령줄 이렇게 불러요. 이해되셨죠? 네, 이 커맨드 라인은 단축키가 숫자 9입니다. 컨트롤 키하고 숫자 9를 동시에 누르면 저 커맨드 창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합니다. 자, 볼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상단에 숫자 9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떠요. 읽어보면요. Do you want to close the command line window? 뭐 do you want to 이건 너 정말로 원하니란 뜻이죠. close 닫다 command line window 명령 창을 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Yes.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죠.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누릅니다. 컨트롤 숫자 9. 그러면 커맨드 창이 다시 나옵니다. 작업하다 보면 은근슬쩍 사라져요.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이 커맨드 라인을 우리는 쓸 거예요.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맨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 리본 메뉴를 클릭해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저 커맨드에다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편할까요? 리본 메뉴가 편해요. 그럼 어느 쪽으로 배우시겠습니까? 커맨드요. 왜 커맨드를 배워야 하냐면 제가 릴리즈 9 때 커맨드를 공부했거든요. 중간에 한번 그랬죠. 2009 버전에서 인터페이스가 다 바뀌었다고. 아무 이상 없이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저 커맨드입니다. 커맨드예요. 저 커맨드가 오토캐드 릴리즈 1부터 2023 버전 현재까지 그대로 살아있어요. 저 리본 메뉴를 누구한테 쓰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 네.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커맨드를 쓰세요. 저도 처음에 이제 취업을 나갔어요. 저 커맨드 쓰는데 이제 팀장님이 야, 느리게 커맨드를 왜 써? 툴 메뉴 쓰면 되지. 그때 이제 리본이 아니고 툴 메뉴였어요.
툴 메뉴 이렇게 쭉 끄집어내고 썼거든요. 이거 커맨드가 생각보다 빨라요. 에이, 무슨 소리야. 툴 메뉴가 빠르지. 정말 그분 빠르세요, 작업하는 게.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1시간쯤 지나도 잘하네.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저를 불러요. 야, 너 잠깐 와봐. 네. 야, 명령어 이거 있었는데 그게 뭐냐?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커맨드를 외우셔야 여러분들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본 메뉴하고 커맨드 메뉴를 같이 써요. 왜냐하면 리본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건 리본 메뉴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치라는 명령을 쓰면 이렇게 리본 메뉴가 싹 바뀌죠. 어떤 건 리본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물론 이거 대화 상자 띄워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뭐 있겠어요. 같이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명령은 다 외워두세요. 커맨드를 기본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리본을 보조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리본 메뉴입니다. 자, 리본 메뉴는 두 개예요. 이렇게 됩니다. 커맨드로 리본 클로즈라고 쓰고 엔터 치면 리본 메뉴가 사라집니다. 자, 보세요. 자, 리본 메뉴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리본 클로즈 그리고 엔터. 그러면 리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리본하고 엔터 치면 다시 리본 메뉴가 나타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리본을 닫았으면 리본을 열어보죠. 리본하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리본 메뉴가 나옵니다. 현재 우리가 쓸 것은 여기 있는 홈 탭입니다. 홈 탭, 인서트, 어논테이트, 파라메틱 있는데 홈 탭을 누르시면 돼요. 홈 탭을 누르시면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써야 될 메뉴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드로우, 그리고, 모디파이, 수정하고, 어논테이션, 주석을 달고, 레이어, 도면층을 설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많이 쓰는 게 앞으로 와 있는 겁니다. 드로우 메뉴에 있는 게 전부 다예요. 여기 눌러보시면 화살표가 있는데 이렇게 눌러보시면 리본이 이렇게 서랍처럼 열릴 겁니다. 여기 있는 명령어들이 오토캐드 드로잉 명령어의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 말고 더 있긴 하겠지만 정말로 꼭 필요하고 우리가 써야 되는 명령어들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명령어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리본 클로즈잖아요. 그죠? 리본하고 한 칸 띄우고 클로즈가 아니죠. 리본 클로즈가 붙어 있죠. 명령어는 한 칸 띄우기가 없습니다. 명령어는 한 칸 띄우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엔터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리본 클로즈 그리고 스페이스바 되나요? 자, 리본 그리고 스페이스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명령어를 쓸 때는요, 스페이스바와 엔터는 똑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엔터의 뜻이에요. 다만 글씨를 쓸 때는 어떨까요? 글씨를 쓸 때 엔터는 한 줄 바꾸기, 스페이스바는 한 칸 띄우기 이렇게 됩니다. 역할이 바뀌는 거죠. 자, 여러분들 키보드를 보면 원래 F자에 요철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J자에 요철이 있습니다. 그죠? F자가 왼손 검지, J가
오른손 검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게 이제 키보드 자판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이렇게 만지다가 F자, J자 이렇게 찾게 되게끔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F자, J자 이렇게 딱 하면 되죠. 그럼 딱 맞죠? 그죠? 네, 이제부터 외우세요. 왼손은 키보드만, 오른손은 마우스만. 이해되시나요? 숫자 입력할 때는요. 숫자판 별도로 있죠? 숫자 5에 요철이 있습니다. 검지손가락이 요철이 가게 하면 돼요. 그러면 숫자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위치 금방 외워지죠? 네. 이렇게 해서 최소 300타 이상 왼손으로 300타 다다다닥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제가 놀림 제일 많이 받았던 게 그거예요. 너 오락하니? 한참 설계하고 있는데 너 오락하니? 그래요. 왜요? 너 오락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어디로 가요? 스페이스바를 가는 거예요. 스페이스바가 키보드에서 제일 영역이 넓어요. 제일 길거든요. 그러니까 엔터 대신에 스페이스바를 찾는 거죠. 엔터가 어떤 건 이렇게 시프트 키만 한 게 있어요. 잘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왼손 엄지로 이렇게 누르면 이게 스페이스바가 걸리게 돼요. 그러면 작업하는 속도가 쭉 빨라질 겁니다. 엔터 치는 것보다 스페이스바가 훨씬 빨라요.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명령어 2개. 선 그리기하고 원 그리기입니다. 순서대로 우리가 그리기 명령을 2개를 공부할 건데 선 그리기와 원 그리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설계할 때요 쓰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삼각자, T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다 선 그리는 겁니다. 수평선, 수직선, 사선. 선이죠? 네, 선 그리기입니다. 그 다음에 쓰는 도구가 뭐냐면 컴퍼스예요. 원 그리기. 나머지는요? 없어요. 나머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도면 그릴 때 손으로 도면 그리는 쓰는 도구가 2종류예요. 선 그리는 도구, 원 그리는 도구 2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2개만 이해하면 돼요. 선을 그리는 도구, 선을 그리는 명령어, 원을 그리는 명령어 2개만 알면 돼요. 자요, 선을 그리기 라인, 원을 그리기 서클. 간단해요. 그죠? 라인, 선을 그립니다. 서클, 원을 그립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좌표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위치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위치 개념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자, 먼저 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라인만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자, 첫 번째, 반드시 여기를 클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커맨드를 클릭하고 쓰실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자, 프로그램이 지금 이렇게 2개 떠 있죠. 메모장 하나하고 캐드하고 2개 떠 있죠. 근데 지금 포커스가 어디가 있나요? 메모장으로 가 있죠. 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포커스를 지금 같은 경우 캐드로 들어와 있죠. 커서가 커맨드에서 안 깜빡깜빡거려요. 그죠? 상관없어요. 포커스가 캐드에 있으면 그냥 글씨 쓰면 들어가요. 커맨드로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지금은 커서가 커맨드 라인에 명령창에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그죠? 굳이 저 명령창을 클릭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작업을 하고 지금 커서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나 지금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오토캐드가 포커스가 가지고 있죠. 이럴 때 그냥 명령어 쓰시면 그냥 커맨드 라인으로 들어가요. 키보드를 입력하면 그냥 커맨드로 들어갑니다.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완전 컴맹이셨어요. 컴퓨터를 어디서 배웠냐면 그 주민센터 있죠. 주민센터에서 배워가지고 왔더라고요. 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냐면 이분이 습관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분이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걸 할 때 여기를 커맨드를 여기를 클릭하고 그리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커맨드 여기 안 누르셔도 돼요. 아니래요. 거기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대요. 제가 아니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래요. 그리고 이제 본인 고집을 안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하니라고 수업을 못 듣는 거예요. 본인 고집대로 하다가 수업을 못 들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만두셨어요. 왜냐면 본인이 생각한 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캐드예요. 캐드가 요구하는 조건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본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넣고 캐드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캐드가 요구하는 조건을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커맨드가 해요. 커맨드는 캐드와 제가 이야기하는 창입니다. 대화하는 창이에요. 그래서 오토캐드의 가장 큰 특징이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야기하듯이 설계를 진행한다라고 해서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걸 파악하는 게 바로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오토캐드는 저 커맨드가 안 없어져요. 없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line 라인 쓰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저한테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입력해 주세요. 앞으로 많이 나올 단어예요. 왠지 이건 설명 안 합니다. 스페이시파이 그럼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 저 포인트가 점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냥 직역하면 점이겠죠. 그죠? 의역하면 위치란 뜻입니다. 의역하면 위치 혹은 좌표 이렇게요. 의역하면 위치를 첫 번째 위치를 입력해 주세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좌표를 입력해 주세요. 그냥 직역하면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캐드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라인 그려주세요 라고 라인 그리고 엔터 쳤더니 캐드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첫 번째 위치를 넣어주세요. 자, 마우스로 적당히 아무데나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아닙니다. 드래그 아니고 그냥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선이 딸려 나올 겁니다. 이때 커맨드 라인을 보면 스페이시파이 넥스트 포인트 스페이시파이 입력해 주세요. 넥스트 포인트 다음 위치를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붙었어요. 오와 또는 언두 취소. 지금 입력한 거 취소하시겠습니까? 다음 점 입력할까요? 아니면 지금 입력한 거 취소할까요? 되게 친절해요. 자, 그래서 다음 점을 넣어봤습니다. 클릭. 그랬더니 또 캐드가 저한테 물어봐요. 넥스트 포인트 오와 언두. 자, 또 한 번요. 자, 그랬더니 메뉴가 좀 바뀌네요. 넥스트 포인트 오와 그 다음에 클로즈라는 메뉴가 하나 더 붙었죠. 클로즈, 닫기. 도형 닫을까요? 지금 모서리가 두 개 생겼죠. 만약에 도형 닫으면 삼각형이죠. 도형의 최소는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클로즈가 뜬 거예요. 도형 닫을까요? 다음 점 입력해 주세요. 아니면 도형 닫을까요? 아니면 입력한 점 취소할까요? 이런 뜻입니다. 자, 명령어 종료하고 싶어요. 스페이스바나 엔터 둘 중에 하나 눌러보세요. 그러면 명령어 딱 종료합니다. 선을 무한정 그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적당히 그리고
그 다음에 종료를 시켜야 돼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엔터, 스페이스바, ESC 키. 세 가지입니다.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누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명령어 보면 LIN이 네 글자죠. 근데 그 중에 제가 대문자 L자 써놨죠. 저 L자가 단축키입니다. 단축키가 L입니다. 서클은 단축키가 C입니다. 자르기가 있어요. 트림이라고 합니다. 대문자 두 자 써놨죠. 네, TR이 단축키입니다. 앞에서 첫 번째 글자 혹은 두 번째 글자, 어떤 건 세 번째 글자까지가 단축키예요. 단축키는 제가 대문자로 적어 놓을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규칙입니다. 명령어를 쓸 때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해서 적을 건데, 대문자는 단축 명령어, 그 다음 나머지는 전체 명령어. 전체 명령어를 입력하셔도 좋고 단축 명령어를 입력하셔도 좋고 둘 다 상관없습니다. 어느 게 빨라요? 그렇죠. 단축 명령어가 훨씬 빠르죠. lin이 네 번 치려면 어떻게 돼요? 오른손이 끌려와야죠. 그죠? 근데 L 누르고 엔터 치면 그냥 손가락 두 개면 끝나죠. 단축 명령어 쓰세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전체 명령어 쓰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단축 명령어 쓰세요.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라인 실행해 보죠. 이번엔 단축 명령어로 갑니다. 라인 첫 번째 점,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어떤 걸 쓸 거냐면 언두를 쓸 겁니다. 언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언두가 버튼이 돼요. 여기 버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언두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지금 보시면 클로즈, 언두 둘 다 첫머리 글자 대문자이고 파란색이죠. 단축키예요. 여기다가 언두 대신에 U 쓰고 엔터 치시면 돼요. 오토캐드도, 그러니까 오토캐드가 쓰는 방법이에요. 전체 명령어 중에 대문자가 단축키입니다. U 쓰고 엔터. 그러면 언두. 지금 입력한 점이 이렇게 취소가 됩니다. 버튼 누르셔도 돼요. 이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언두, 언두, 언두. 완전히 다 취소된 거 보이시나요? 첫 번째 점까지, 퍼스트 포인트까지 전부 다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게 언두 기능이고요. 자, 다시 봅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계속 찍다가 마지막에 이번엔 클로즈. 클로즈가 도형 닫기죠? 네. 도형을 닫았습니다. 도형 닫히고 명령어 종료하고. 자, 클로즈하고 언두까지 한번 해보시죠. 제가 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 Z. 언두 되는 거 보이시나요? 컨트롤 Z. 자, 한번 해보시죠. 다만 컨트롤 Y는 안 돼요. 명령어 중간에 컨트롤 Y는 안 되고 컨트롤 Z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잠깐 여기서 나와서 줌과 펜에 대해서 화면 확대, 축소 명령인 줌, 그 다음에 화면 이동 명령어인 펜, 줌, 펜. 자, 줌입니다. 줌 엔터. 클릭하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줌 엔터 올. 줌 엔터 확대하고자 하는 영역 클릭. 줌 엔터 올.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마우스 휠 있죠. 마우스 휠을 앞으로 돌리거나 뒤로 돌리거나. 앞으로 돌려볼까요? 화면이 확대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걸 줌인이라고 합니다. 줌인, 안으로 들어가다. 뒤로 돌려봅니다. 줌아웃. 줌인, 줌아웃. 줌 명령어 쓰는 대신에 그냥 휠을 돌리는 게 더 빨라요. 특히 여기 커서 있죠. 커서가 화면의 중심입니다. 커서를 움직여서 돌려보세요. 줌인, 줌아웃. 자, 이해되시나요? 하나 더 있습니다. 휠을 누르고 움직여 보세요. 드래그라고 하죠. 휠을 누르고 이동합니다. 이걸 펜이라고 해요. 화면 이동. 되게 많이 써요. 줌인, 줌아웃, 펜. 네. 그 다음엔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휠을 연달아 2번 누르는 더블 클릭이요. 자, 2번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 맞춤이요. 모든 내용이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 맞춤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휠을 이렇게 계속 뒤로 돌리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뒤로 쭉 돌리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 자, 보이시나요? 보통 툴팁으로 이렇게 떠요. 지금 폴라하고 2.8270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뜨는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알파벳으로 뒤에 2가 붙잖아요. 이거 킬로미터로 보시면 돼요. 킬로미터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km란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숫자가 나오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km인데 우리는 기껏해야 100mm, 즉 10cm를 쓸 거거든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여요. 보세요. 라인, 여기 100mm 쓸 겁니다. 여기 점 보이시나요, 혹시? 이게 100mm짜리 라인이에요. 보이시나요? 이거 100mm짜리 라인입니다. 보시면 여기 점이 하나 딱 딸랑 찍혀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휠을 뒤로 돌리는 버릇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자꾸 휠을 뒤로 돌려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릴 때 저렇게 점으로 나오게 됩니다.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선생님, 선이 안 그려져요. 가서 보면 한 10km 이만큼 띄워놓은 거죠. 당연히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기 있는 내용 지우고 휠을 2번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지우는 방법이요? 간단해요. 선택합니다. 마우스로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파란색 점이 나올 겁니다. 나왔나요? 네, 이때 키보드에 델키 있죠. 델키 누르시면 삭제됩니다. 그리고 나서 휠을 2번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해되셨나요? 화면에 있는 걸 지워요. 내가 선을 그렸는데 점이 그려져요. 그 화면에 있는 거 다 지우고 휠 더블 클릭. 그러면 초기로 바뀝니다. 초기 상태로 가요. 자, 다시 봅니다. 라인. 자, 여기서 제가 끊었습니다. 엔터.
다시 한번 라인 퍼스트 포인트를 물어보는데 제가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누를 겁니다.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엔터 누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여기서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퍼스트 포인트를 물어볼 때 그냥 엔터를 치면 마지막에 입력된 좌표, 마지막에 입력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엔터. 다시 시작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여기서 클로즈를 누를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1번 이렇게 와서 닫힙니다. 2번 이렇게 와서 닫힙니다. 어디로 갈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모르겠나요? 2번으로 갑니다. 제가 뭐라 그랬나요?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마지막에 입력된 좌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이에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2번 점에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 누르면 2번으로 갑니다. 1번으로 안 가요. 이해되셨나요? 자, 봅니다. 클로즈. (2번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커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맨드도 명령 안 쓰고 그냥 엔터 치면 마지막에 실행했던 명령어 다시 실행하기입니다. 지금 라인을 마지막으로 썼죠? 엔터. 그러면 다시 실행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엔터. 그러면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이와 같이 다시 실행하고 클로즈. 이해되셨나요? 이게 라인 명령어입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러면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죠. 자, 라인 클로즈 다시 라인 클로즈. 제가 이렇게 글씨 쓴 거 보이시죠? 보통 이런 걸 테두리 글씨라고 하죠. 네, 이렇게 테두리 글씨를 한번 써보세요.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 아는 안 되는 이유가 원이죠. 우리 원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것까지만.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한글로 이렇게 테두리 글씨로 한번 써보시죠. 자, 이번에는 절대 좌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명령어를 실행할 때 퍼스트 포인트 혹은 넥스트 포인트, 포인트라는 말이 나와요. 서클을 실행하면 센터 포인트, 이렇게 위치를 물어보는 포인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치를 물어보는 말이 포인트예요. 이때 위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좌표로 표시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애들을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모는 종이를 가져가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눈금을 매기죠. 그래서 10, 20, 30, 10, 20, 30. 그래서 두 눈금이 교차하는 위치를 좌표로 합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 이제 5단위로 이제 눈금을 표시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기가 15예요. 여긴 65입니다. 먼저 이렇게 수평선으로 가는 걸 X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수직선으로 가는 걸 Y축이라고 합니다. 그죠? 먼저 X의 눈금을 먼저 읽습니다. X가
15, 그 다음 y가 65. 그러면 요 점은 x가 15이고 y가 65입니다 라고 좌표를 읽는 거죠. CAD도 그 어딘가에 이런 좌표가 존재합니다. 자, 굳이 여러분들은 찾아보실 필요는 없지만, 자, 이렇게요. 화면 여기. XY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좌하단에. 한번 여러분 좌하단에 찾아보시죠. XY 이렇게 아이콘이 있죠? 네, 저 두 개의 선이 만나는 점이 원점입니다. X가 0이고 Y가 0인 점. 보통 우리가 좌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열십자를 그리고 나면 이쪽이 플러스 방향, 여기 플러스 방향, 여기 마이너스 방향,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그 다음 위쪽이 플러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x가 플러스 y가 플러스, 이 부분은 x가 마이너스 y가 플러스, 이 부분은 x, y 둘 다 마이너스죠. 그 다음 이 부분은요, x가 플러스고 y가 마이너스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조건 x 플러스 y 플러스인 부분을 쓰는 겁니다. 그게 계산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요. x가 플러스이고 y가 플러스인 부분이 화면에 딱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계산하기 좋으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에 다 눈곱이 다 매겨져 있을 거예요. 모는 종이가 다 켜져 있을 겁니다. 그죠? F7키가 모는 종이 온오프입니다. F7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리드 오프, 다시 F7키 누르면 그리드 온,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기 어딘가에는 x가 100이고 y가 100인 자리가 어딘가 존재한단 말이죠. 우린 몰라요. 근데 CAD는 알아요. 자, 라인 여기다 쓰는 겁니다. 직접 쓰는 거예요. 직접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x 쉼표 y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직접 쓰는 거예요. 저기다가 x 얼마, 쉼표 y 얼마, 이렇게요. 이걸 절대좌표라고 합니다. 자, x가 100이고 쉼표 y가 100인 점. 나는 모르지만 CAD는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엔터. 네, 여기네요. 저 자리가 x가 100이고 y가 100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100이었으니까 네, 여기 선을 100mm짜리를 그려볼 겁니다. 100mm짜리 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200, 100이면 되겠네요. 그죠? 자, 200, 100. 그러면 100mm짜리 선이 그려지네요. 자, 다시 볼까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가 200이죠? 여기도 200입니다. 네, 200, 200. 자, 여기가 100이었습니다. 여기 200이네요. 100, 200. 네, 그 다음에 100, 100. 어떤가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 만들어졌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가 x가 10이고 y가 10이네요. 그러면 이 점은 x가 10, y가 10. 자, 라인 x가 10, 쉼표 y가 10.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 요 지점 x가 40, y가 10. 40, 10. 그 다음 요 지점 40, 20. 다음 여기 30, 20. 다음 30, 30. 다음 20, 30.
다음 20, 20. 다음 10, 20. 그 다음 마지막은 10, 10 하셔도 되고 클로즈 하셔도 되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중요한 거는 상대좌표하고 상대극좌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절대좌표를 쓰느냐 그러면 거의 안 써요. 상대좌표랑 상대극좌표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하면 이 좌표 없이도 도면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상대좌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상대좌표는 이렇게 씁니다. 델타 x, 델타 y 이렇게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점의 위치가 여기에요. 현재점의 위치가 여기에요. 그 다음 제가 그릴 거는 이렇게 수평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요 x와 y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를 쓰는 겁니다. 델타 x라 하면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x2에서 x1을 뺀 겁니다. 다시 말하면 95에서 15를 뺀 겁니다. 델타 x는 결국은 80이네요. 맞나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원론적인 겁니다. 다시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아까하고는 선 그리는 방향이 달라졌죠. 자, 델타 x는 x2가 15네요. 현재 위치 x1이 95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80.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다시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델타 y는 65에서 15를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50이군요. 맞나요? 다시 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델타 y는 15에서 65를 빼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델타 x나 델타 y는 내가 그려야 될 위치, 최종적으로 가야 될 위치에서 현재 위치를 빼는 겁니다. 델타 y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야 될 점에서 현재 위치를 빼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델타 x는 얼마인가요? 80이었죠. 델타 y는요? 40이네요. 아니, 40이 아니라 50이죠. 그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골뱅이 80, 50 이렇게요. x, y 두 개 다 적어줘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그릴 겁니다. 자, 아까 봤던 대로 델타 x는 80이었습니다. 그럼 델타 y는 얼마일까요? 둘 다 15죠. 맞습니까? 이 점의 위치도 15, 이 점의 위치도 15. 15 빼기 15가 되는 거죠. 0. 그래서 골뱅이 8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골뱅이 마이너스 80에
콤마 0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델타 x는 얼마예요? 둘 다 똑같이 15니까 15 빼기 15죠. 그러니까 0. 델타 y는 네, 50. 네, 골뱅이 0,50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갈 거예요. 골뱅이 x는 0이고 y는 마이너스 50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다시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x가 얼마가 커진 거예요? 80이 커졌습니다. 골뱅이 80이고 y는 50이고. 다시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15 빼기 95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0, 15 빼기 65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겠네요. 앞에 골뱅이 붙이고. 다시 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골뱅이 마이너스 80, 플러스 50 맞나요? 네. 여기는 80인데 15에서 빼니까 15에서 95를 빼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이 되는 거고, 여기는요 65에서 15를 뺀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50이 된 거고. 다시 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골뱅이 95에서 15를 뺍니다. 플러스 80. 근데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y가 15에서 65를 빼네요. 마이너스 50. 이해되시나요? 똑같은 선의 길인데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값이 이렇게 바뀝니다. 또 하나, 도면은 좌표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뭘로 제시돼요? 거리로 제시됩니다. 길이로 제시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x의 길이 얼마, y의 길이 얼마, 이렇게 길이로 제시가 됩니다. 이미 델타 x가 나온 거죠. 델타 x라는 얘기는 결국은 x 방향의 길이인 거고, 델타 y는요 y 방향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길이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에요, 길이. 거리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셈을 하는 게 아니고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 얘가 X방향으로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혹은 0인가. 아, 얘가 Y방향으로 0인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것만 따지는 겁니다. 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입니다. 여기 0,0에서 시작하랍니다. 제가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라인 첫 번째 시작점은 0,0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렸어요. 선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x는 100이에요. y는요? 위상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y는 0이 되네요. 자. 골뱅이, 앞에 골뱅이가 붙어야 돼요. x가 100이고 쉼표 y가 0이고. 자, 수평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이 점에서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x로는 위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x는 0이에요. y는 어떨까요?
큰 수치에서 작은 수치를 빼니까 플러스군요. 골뱅이 0, 플러스 100. 자, 여기까지 그렸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y가 위상이 똑같아요. y가 0이네요. 그런데 x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100일까요? 마이너스 100일까요? 네, 맞아요.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죠. 골뱅이 마이너스 100, 0. 마지막은요. 자, 골뱅이. 자,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x는 위상이 똑같아요. 0. y는요.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100입니다. 0, 마이너스 100.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엔 그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해보죠. 얘네요.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자, 지우고 라인. 시작점은 0,0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좌표 0,0을 쓰고 엔터. 자, 전체 선의 길이가 80이랍니다. 그리는 방향은 오른쪽. 네. 골뱅이 80,0. 이번엔 위로 올라갑니다. 골뱅이 0,20.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대각선입니다. 사선이에요, 사선. 사선. 자, 보시면 전체 거리가 얼마예요? 80이죠. 근데 여기는 20이죠. 다시 말하면 요만큼이 얼마예요? 60이란 얘기입니다. 자, 전체 높이가 60입니다. 여기 높이가 20이니까 요만큼이 40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는 방향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60에 플러스 40. 자, 골뱅이 마이너스 60, 플러스 40. 이렇게 사선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상대좌표를 이용하면 사선으로 쉽게 그려져요. 골뱅이 마이너스 20, 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20, 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마이너스 20, 0, 마지막은 클로즈. 그러면 금방 그려집니다. 자,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시죠.